우리 장우성 증인, 예. 아까 거기서 말입니다. 그 스카이 72에 가서 윤석열도 같이 골프를 쳤다는 좀 어떤 이런 단서를 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네. 영장을 했던 데가 7월 당시였는데요. 네. 그때 사실 저희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이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윤모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고 네, 네. 이 세무서장이 다른 부장검사,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윤우진의 그 다이어리에 그 일시 거기에 예.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있었잖아요. 골프. 아, 그거는 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윤우진이 골프를 친 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 거기에 다른 검사들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풍문은 있었습니다. 풍문이 있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뭐예요? 검찰에서 6번. 그러니까 처음 2번 기각한 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춰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3번째 영장이 나왔고 그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매출 전표 같은 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기각 사유는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 그 김현포 그 고기 수입업자와 대지 신문을 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제보자가 그렇게 일찍 오픈될 수는 없는 거고 사건 제보자도 뭐 대지 신문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지위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좀 수긍이 가던가요? 그게 수긍이 안 가서 계속 영장 신청을 했던 겁니다. 수긍이 안 갔고 그러면서 내심으로는 와 이게 윤우진이가 윤대진 검사 이게 형이다 보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했나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했었고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골프장 압수수색을 해보면 같이 그게 뭐 한 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여러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그 윤우진이가 같이 가서 골프를 친 사람들이 뭐 또 자기 동생 윤대진이든 뭐 윤석열이든 다른 검사들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걸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검사의 형이고 골프를 이렇게 같이 치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검사들이 혹시 이름을 나올까봐 이 골프장 압수수색을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수사 주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골프장에서 거기 어디에요? 고속도로 뭐 톨게이트 이런 것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누가 거길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 저희가 자동차 번호를 알아야지 그것도 이제 대조가 가능한데요. 뭐 저희가 그래서 검사들이 거길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그 근데 저희가 시간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부장검사들의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거기가 대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거는 그 세무서장과 고기 수입업자 그 사람들의 차량만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예. 그렇게 하면서 골프를 뭐 윤우진 혼자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 다른 검사들이 혹시 있나 하고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저희도 그냥 지금 뭐 아까 저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그 풍문들에 대한 건 분명히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고요. 예. 그 김 사장 그 예. 카드를 갖다가 맡겨놓고 계속 골프를 쳤다 그러는데 그거는 확인이 됐나요? 이건 확인이 됐습니다. 아, 윤우진이가 그런 거를 했네요. 예. 업자의 카드를 갖다가 놓고 뭐 네, 맡겨놓고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소위 할인을 해서 그 현금을 받아서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미리 이제 계산한 걸 치기만 한 적도 있고 또 뭐 좀 이렇게 현금화 시킨 것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정확히 그렇게 카드를 됐다면 밝혀지는 거기에 못합니다. 동반자로 같이 골프를 쳤다 그러면은 그 수입업자의 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근데 저희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고 그 윤우진의 차명폰이 2개라고 하는데 예. 그 차명폰에서 뭐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를 확인한 적 있죠?
그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저도 이제 지금 같은 수사 실무 뛰었던 우리 형사들한테 지금 하기 전에 했더니 네. 그런 문자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잘 기억해 보세요. 예.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어서 야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확보해서 예. 나중에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포렌식 결과 그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그 문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호진 나왔어요? 참여권에서. 예. 예, 나왔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도망을 갔네요. 윤우진. 예, 맞습니다. 그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해외 도피. 아니, 현직 세무서장이 이렇게 해외로 나간다는 게 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다음에 다시 잡았네요. 인터폴에 수사 협조 요청했어요. 예,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해서 검거했어요? 예, 관계 소환됐습니다. 가서 데리고 왔어요. 아닙니다. 신병을? 그건 아니고 제 인정- 공항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인수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기소 중지됐다가 도망갔다가 잡혀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영장은 발부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예,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뭐라 그러면서 기각하던가요? 그 이제 그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석 달인가를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죠. 예, 하여간 예, 다시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예. 그 다음에 뭐 거의 2년 가까이 끌다가 나중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입장에서나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나 범죄 혐의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열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네. 아까 제가 왜 양정철을 왜 만났냐고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고발까지 됐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네네. 그랬더니 그때는 고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네네. 그거를 고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네. 미안하지만 이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 사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작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특검 이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네. 그 보니까 강금원 그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에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이제 이거를 예.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첩을 받아가지고 특검 예. 사건은 일단 전부 수사가 이제 종결 안 된 거는 중앙지검으로 오는데 이거를 이제 대검 지시에 따라 가지고 예. 이 부분은 이제 동부지검으로 보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이 부분은 있어요. 좀 그래서 파악을 이제 못했던 동부가 것 같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네네. 거기서 강금원 씨로부터 송인배한테만 돈이 간 게 아니고 다른 옛날 동지들도 몇 명이 더 나온 거예요. 네. 예? 그 중에 양정철 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한참 그 뜨겁게 이 송인배 사건 수사할 때 양정철 입장에서는 이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 네. 강금원 씨가 송인배한테 고문료 이거 줬다는 게 했으면 나도 받았는데 이게 좀 불안에 떨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소환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예? 그럴 때쯤에 지금 후보자가 이 양정철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잡한 돈의 흐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알 재간도 없어요. 송인배 판결문에서 그것도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물었던 그 질문의 취지는 네. 양정철이 후보자를 만나서 중앙검사장 만나서 혹시 뭐 그 사건 뭐 나도 부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예. 또 뭐 자리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뭐 쉬쉬하다 보니까 송인배만 처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당이 양정철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적절하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 이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이 시간도 참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거 한번 기회가 왔는데 우리 묵은 숙제 한번 해야 되겠죠? 태블릿 PC 네. 어때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글쎄 뭐 워낙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뭐 그만큼 잘 모릅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우리 2년 전 국감에서 한번 해봤었죠? 그 문제의 태블릿 PC 말이에요. 네네. 지금 그거 봉인해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봉인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봉인을 했겠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태블릿 PC가? 글쎄 지금 대검 그 과학수사부에 보관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태블릿 PC를 봉인을 했다면 네. 거기에 왜 자꾸 문서가 검찰이 입수한 뒤에도 문서가 왜 자꾸 생겨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인이란 게 뭐예요? 뭐가 하나 딱 나타나면 이런 게 입수가 되면 이거는 그대로 딱 묶어서 그대로 봉인을 하고 이거를 전부 사본해서 이미징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사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포렌식을 했더니 왜 여기 문서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이제 답변을 못 해드리고 지금 답변해 우리 보세요. 차장이 아마 대신 지금 답변해 네.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 열면은 생성되는 그런 문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네. 이걸 지금 봉인했다고 답변했죠? 그런 걸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인하면은 이거를 여는 게 아니에요. 네. 분석은. 이거를 다운받은 이미징한 그거를 열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왜 자동 생성이 되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봉인을 안 한 거거나 네. 뭘 거짓말을 하신 거거나 그런 거죠.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패턴이란 거, 잠금 장치. 그래, 최서원 씨가 쓰던 거다. JTBC에서 갖다 주니까 검찰 직원이 이걸 잠금 장치가 돼 있습니까? 하니까 돼 있다 그래. 자, 뒤에 좀 저리 좀 가보세요. 지금 인사청문회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열었어요? JTBC 기자가 패턴을. 응? 글쎄, 그 당시 제가 그 일기 국정농단 수사팀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건 잘 제가 모르겠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JTBC 김필중 기자가 이걸 가져와서 한번 쫙 L자로 이렇게 해보니까 탁 열리던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일자로요? L자, L. L자. 예. 한 번만에 딱 열리더라. 네. 이상하지 않냐고요. 글쎄 뭐 그 특검에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최순실 씨의 그 자, 뭘 이게요. 발견했는데 그 같은 L자로 계속 돼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특검 때. 네. 이게 네. L자로 한 번만에 이게 패턴이 열릴 확률은 39만 분의 1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논문까지 있어요. 내가 다음 보충 질의 안 할 테니까 한 3? 일단 1분 쓰시고. 이게 쓰시고 또 제가. 자, 한 번만에 이게 열릴 확률 39만 분의 1. 그거를 검찰이 그냥 받아가지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한 모양인데, 자,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다음, 그 앞에 그거 한번 보세요.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태블릿의 그 패턴이 수정된 일시가 2016년 10월 24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패턴이 된 게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국과수에서 한 얘기가 10월 24일이 무슨 날이냐? 검찰이 JTBC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패턴이 설정된 거로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이 디지털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 좀 더 주고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넘어갈 확률은 39만 분의 1. 이걸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제가 맞을 확률은 38만 9,999분의 1입니다. 그 전에 내가 보기에 이 태블릿이 여러 사람이 쓰던 공용폰이었는데 이거를 최서원이 쓰던 거라고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때 패턴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국과수에서 나와요. 10월 24일에 이게 설정이 됐다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최서원 것이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2년 전 국감에서 물었더니 뭐라 그랬죠? 정호성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죠? 네네.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제가 그 일기 수사팀한테 이제 국정감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문건들을 정호성 씨가 자기가 보낸 게 맞다. 뭐 이렇게 그거는 얘기를 자기가 보낸 게 맞다는 얘기지. 네. 그게 최서원이 썼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최서원 씨한테 보낸 게 맞다라고 해서 글쎄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지 최서원 씨가 그 태블릿을 썼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2년 전 국감 때까지 이 정호성이 13번을 검찰 조사를 받는데 예? 그 중에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검찰은 태블릿 PC만 나오면은 이리저리 피해 다닐 생각만 하지 정확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정호성이 이거를 최서원 거라고 얘기를 했겠냐? 예, 정리해 주세요. 예.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마지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2016년 12월 1일 날 법정에서 이제 물어봐요. 정호성한테. 이게 최서원 게 맞냐 했더니 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태블릿 PC 실무를 이제 했을 때 그렇고 아마 자, 검사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합시다. 문건이 여기서 보는 게 그 정도 맞다 합시다. 하니까 아마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뭐냐? 네.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 이놈저놈 건드려서 이미 증거 가치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했고 태블릿 PC는 그 다음에 패턴 뭐 이런 것 검찰이 입수한 그날 설정이 됐고 최서원 거라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이 거짓 탄핵의 스모킹건 이 태블릿 PC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영구 보존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